안녕하십니까. 법학개론 제9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헌법 입문 두 번째로 되겠습니다. 현재 여름방학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조금 헌법 이야기를 오늘은 하겠습니다. 상당히 타이머리입니다. 왜냐하면 8월 4일에 자민당이 아베 내각에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무슨 제안인가고 하면은 여러 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지스 아쇼아라는 방위 미사일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에 대해서 저격,迎撃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 원래 일본 정부의 구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국민들의 반대도 있고 또 이것이 이 계획이 파탄되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가고 하면 아베 정권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금 검토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고 하면 다른 나라의 기지 또 다른 나라의 미사일 그 기지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좀 권한을 가져야 되겠다. 또 그런 기술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것을 꼭 개발해야 되겠다. 이거 전쟁의 억제력이 되고 평화에 이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대기기지攻撃 能力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도되었죠. 이에 대해서 아베 수상은 알았다. 심중히 또 신속히 좀 본격적으로 검토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조금 전에 8월 4일의 이야기입니다. 야단이죠. 헌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일본은 군대도 가지 않고 무기도 가지 않고 전쟁 안 하겠다 이렇게 명기를 했는데 실제 일본 내각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고 하면 일본의 안전 보장에 상당 정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헌법을 실제 앞으로 배워갑니다만 오늘은 헌법을 구체적으로 배우기에 앞서서 근대 헌법이란 무엇이며 근대 헌법의 특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만 좀 방학간에 이해를 깊이고 9월 달에 전원이 돌아오게 되면 헌법 내용으로부터 수업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모두가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기회에 조금 우리만은 하나 앞에 좀 가버리자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수업을 발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량해를 좀 쉬고 싶은 시기라고는 생각합니다만 량해를 빕니다. 그러면 헌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보아나가겠습니다. 헌법에 대한 정의라는 것은 대기이기 때문에 헌법이란 어떤 의미인가라는 그러한 의미로 됩니다. 일본말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形式的 의미의憲法 이렇게 썼습니다만 형식적인 의미에서는憲法という名前で呼ばれている成文の法典を言う。例えば現代日本では日本国憲法がそれにあたる。憲法の内容は問題にならない. 이렇게 문장을 썼습니다만 간단히 말하면 헌법이라는 것은 동무들이 다 가지고 있는 포켓도로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첫 번째 憲법이라고 쓰고 있죠. その 법률, 憲법행, 헌법전 그 자체가 헌법이다 라는 그러한 뜻풀입니다. 따라서 헌법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너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용이 좀 벙긋일 수 있지 않습니까? 憲법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지만 읽어보니까 상당히 어디인가의 왕국의 나라 같은 헌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한들 헌법은 그 나라에는 있다라고 되는 것이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헌법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생각한 대로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헌법이 있어봤자입니다. 내용이 중요하죠. 그런데 내용이라는 것은 형식에서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憲법이라는 형식을 갖춘 헌법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형식이 있어도 내용이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실질적 의미에서의 헌법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일본말로 말하겠습니다. 権利の保障が確保されず、権力の分立が定められていない社会は全て憲法を持つものではない. 이렇게 프랑스 인권선언에 쓰고 있는데, 자,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네? 예, 밑도 오른쪽은 있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내용적으로 두 가지 쓰고 있어야 된다. 하나는 헌법 정속에 반드시 권리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 예, 인권이 명기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 권력 분립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네. 헌법에는 반드시 인권에 대한 규정하고 권력 분립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 규정이 없는 헌법은 형식적으로 헌법의 모양을 갖추고 있어도 헌법은 아니다 라는 것이 오늘의 리해로 되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헌법에 기초해서 정치가 운영돼야 되고 정책이 리반돼야 되고 예, 세지가 의회돼야죠. 네? 그래서 헌법의 내용을 보면 반드시 쓰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인권하고 권력 분립이라 이렇게 된다면 보여지요. 네? 오늘의 일본의 상황은 헌법에 위반되어 있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미사일을敵基地 防衛のために敵基地にミサイルを쏠 수 있게 하자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에 기초하지 않는 정책이죠. 네? 그런데 일본 당국은 어떻게 하는 거 합니까? 자기들의 정책에 기초해서 자기들의 전략에 기초해서 헌법을 해석하자고 하죠. 네? 이거 예, 사카다치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죠. 네? 헌법에 기초해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정책에 기초해서 헌법을 해석하며 맞습니다. 헌법 위반의 정책이 펼쳐지고 그에 의해서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인권에 기초해서 정책을 펴야지 일본 정부의 정책에 기초해서 인권의 내용이 규정되기 시작한다면 예, 이거 주객이 전도돼 있죠. 네? 근데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1789년부터 인류는 알고 있다. 알고 있다보다 알고 있던 것은 더 옛날이고 법으로 명기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조금 염두에 두고 헌법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나가자면 다음과 같이 전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무시해서 근대 헌법의 특징은 세 가지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명기를 해주세요. 네? 빨갛게 쓴 찬스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기초해서 자유를 보장하자는 자유의 기초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며 그것을 기초 짓는 자유의 기초법. 이것이 헌법의 특징 첫째로 됩니다. 네? 지유의 기초호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사람들, 특히는 개인의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다. 자, 어디서부터?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헌법의 특징으로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즈기죠. 네? 인류가 여러 가지를 발명해 왔습니다만 국가보다 개인이 더 중요하다고 발명한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것은 무시해서 두 번째 특징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법이다. 제한 규범성 이렇게 썼습니다만 헌법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표리 일체로서 둘째로 특징은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법의 특징이네. 따라서憲法の 나아테닌 헌법은 누구를 구성하고 있는가? 국가 권력, 공무원, 그래서 행정기관 비롯한 권력 측입니다. 재판소 그렇고 또한 무엇입니까? 공공지방단체 그렇고
개인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 전반에 대해서 요구성을 가하는 것, 법적인 위문을 가하는 것이 헌법의 특징이기 때문에 내놓고 말해서 사람들, 우리들이 헌법을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한테 말해주세요. 헌법을 지켜야 할 사람은 우리 일본말 말하며 憲법의 나대니와 국가権力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을 헌법에 넣자든지愛国心を 憲法に 規定しよう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憲法를 모르는 사람의 발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憲法を 遵守する 할 때 자기들이 헌법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하나도 안 맞습니다.法律を 지켜야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고 하며 국가 권력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조금 여기서 해놓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헌법의 특징은 제고법규이기 때문에 국법 체계에서 가장 강한 형식적 효력을 가진다라는最高法規制 제고법규성의 헌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을 바꾸면입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 세례, 조례, 조례, 그래서規則,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모든 국가기관이 내는 명령은 다 위헌,憲法 이항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다, 무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헌법의 특징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주합니다. 첫째가 자유의 기초법, 둘째가 제한규범, 셋째가 제고법규. 이 세 가지만이라도 머리에 넣으면은 아마 앞으로 텔레비에서 뉴스나 또 신문에서 뉴스나 볼 때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교무상학부로부터의 배제라든지 이번에 대학생에 대한 지원금의 배제든지는 모두 헌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좀 여러 가지 다 말하고 있는데憲法に 反する行政行為는 모두 무효입니다. 세론대 가면 그런 것이고 좀 더突き詰めて 가면은 헌법에 의해서 정치가 운영되는 것이立本주의,立憲主義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반대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자기들이라는 것은 국가 행정이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그것을後付けで 있지 않습니까? 憲法に 合わすように解釈 헌법에 맞게都合よく 해석한다라는 상당한 정도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오늘의 정치가 간파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에 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법의 지배에 대해서든지 법주의라는 것은 또 대학에 돌아오면 또 차분히 좀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동무들이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또 개별적으로 물어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간단한 문제만 좀 확인합시다. 우선 헌법의 분류로서 세분호도 후분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식적으로 헌법이라는 법전, 헌법전을 거의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데 영국같이 헌법전을 가지지 않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영국은 헌법전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먼로라고 해서 간수として 간수부로서憲法 実体が 간수として 成立하고 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몸에 배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후분호의 나라가 있기는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헌법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가憲法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헌법을 바꿀 때 이거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고 어기지 말아야 할 국가의 규칙이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그 자체가 그것을 바꾸자고 하지 말아야죠. 정말은. 근데 국민들이
이제 이 헌법은 낡았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바꾸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왜 바꾸자며 일반 법률을 바꾸는 것보다는 좀 더 어려운 절차입니다. 여기서 썼는데 일본 헌법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면 극계에서 3분의 2, 그 다음에 국민投票 2분의 1라는 상당히 강한 보호를 받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헌법을 고세憲법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비롯해서 몇 개 나라들은 헌법을 2분의 1로 바꿀 수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것을 난세憲법이라고 하는데 거의 많은 나라가 헌법에 대해서는 고세憲법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거 잘 주시해야 되는 것은 일본은 헌법 개정을 하고 싶기 때문에 조금 헌법을 바꾸자고 해서 조금 고세憲법, 난세憲법에 하자는 움직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주시를 해갑시다. 다음 세 번째로 헌법을 누가 만들었는가에 따라서 군주네, 군주가 만든 헌법을 흠정헌법, 긴대憲법이라고 하고 군민들이 만든 헌법을 민대憲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군주도 국민과 타협해서 만든 헌법을 계약헌법 또는 교약헌법 이렇게 말합니다만 일본 헌법은 원래는 군민주권의 나라이기 때문에 민대헌법인데 헌법의 조문 위에 조이라고 해서天皇の 言葉가 붙고 있습니다. 재밌죠? 따라서形式上는 전왕이라는 군주가 만들었던 헌법 같이 보이는데 전왕은 군주가 아니죠. 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그 헌법이 만들어질 때 GHQ라는 미국이 와서押し付けた 傾向도 있어서 네? 그래서 헌법 개정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이제부터 파리로 네? 우리로서는 해방이고 일본 사람들부터 하면 하이센 이런 시기에 아마 NHK 텔레비 같은 거 보면 캠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特集도 합니다. 그래서 네? 조금 이런 지식을 좀 가져야 또 일본 사람들이 어째서 네? 헌법 개정에 대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참 재미있게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담입니다만 원래 다른 나라에서는 네? 헌법을 바꾸자는 고갱하는 기본적으로 진보 세력이죠. 네?憲法 바꾸자는 고갱하니고 가이갱하가 진보 세력이고 고갱하가 어느 쪽인가 하면 수구 세력, 요소니 보수 세력인데 일본은 반대입니다.憲法를 지키자는 사람들, 헌법을 지키자는 사람들이 라디칼나 사람들이고 헌법을 바꾸자는 사람들이 보수적인 사람, 콘서바티브이죠. 내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돼버렸는가 하는 것도 이 당시의 역사를 알며 또 클리어이 됩니다만 이런 내용들도 대학에 돌아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극과 현대로서는 우선 군주제인가 공화제인가 대통령제인가 위원내각제인가 연반제인가 단일제인가 라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헌법 시리즈 마지막 정도에서는 극과 현대 이거 배울 때 약간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저거식이 사회 수업에서 아마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 수업에서는 조금 이 부분을 그렇게 흥미있게라고 할까네? 리얼리티 있게 좀 배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인가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네? 특히 대통령제 위원내각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재밌고네. 그런데 이 문제를 15살, 16살 정도에 그렇게 리얼리티 있고 실감 있게 리해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대학에 돌아와서네 조금 여러 가지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고 생각합니다. 자, 수업 의사입니다. 네? 오늘 수업의 포인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대 헌법의 특징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공부했습니다. 이거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근대 헌법의 특징은 지유의 기소호, 그 다음에 세견기한, 그 다음에 사회고호기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을 좀 어렵게 쓰면 이런 것입니다. 네? 조금 필기를 해놓고 메모도 해놓고 앞으로 이런 말을 통해서 일본의 전체 움직임을 체크해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법의 지배에 대해서 이거 설명 안 했습니다만 대학에 들어가서 하겠다고 했는데 호의 시하이라는 것이 사람의 지배와 달라서 매짜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또 훗날에 하겠습니다.
세 번째, 헌법의 전류에 대해서 약간 했죠. 네. 선문헌법, 불문헌법, 경성헌법, 영성헌법. 이 정도로서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헌법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좀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또 제약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조금 필기만 법원이라고 해서憲法의 네타가 어디부터 흘러오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호겐라는 것은 네. 일단 이런 것입니다. 조금 오늘 이런 내용들로 수업을 맺자고 생각합니다만 조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오늘 정치 정세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코로나 사태, 그래서熱中症 비롯한 이猛暑, 이런 사태를 좀 이용해서네 극계 지금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는 바와 같이 극계라는 것은 여름방학 같이 휴일이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내각이 제멋대로 좀 달릴 수 있으면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각을 비롯한 전체의 전부가 국민들의 의사와 달리 좀 달려가지 않도록 체크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제 생각은 오늘 원래 마스메디아가 국가 권력을 체크하고 국민들에게 사실을 잘 알리고 국민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유착하고 있습니다. 마스메디아가 국가 권력하고 유착되어 있고, 그래서 사회 그 자체가 사회 권력을 가진 사람들, 사회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권력하고 유착하고 있는 속에서 체크하는 사람은 정말로 국민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을 지키도록 국가가 항상 체크하는 그 책임은 바로 국민들에게 쥐어져 있다는 것을 좀 재차 강조를 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정치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나가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 좀 대학에 들어가서